여러분, 당뇨 식단을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다는 음식,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이것저것 챙겨 드시지만 정작 혈당 수치는 잘 잡히지 않아 답답해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오해를 풀고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내 몸을 망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실천법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본인의 식단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경험을 토대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태원 박사입니다. 40년 가까이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일같이 채소와 영양제를 챙기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혈당 조절이 안 돼 좌절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 역시 몇 년 전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면서 직접 몸을 실험대 삼아 수많은 식단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병을 이기는 음식은 특별하거나 비쌀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흔한 채소와 발효식품이 진짜 해답이다. 여러분,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밥을 줄이고 약을 먹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은 밥은 조금 줄였지만 간식으로 떡빵, 과자, 밀가루 음식을 무심코 드시면서 왜 혈당이 높아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꾸지 않아 밥부터 드시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곤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당뇨 관리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8세 김영희는 제 막내 동생입니다. 손주들을 챙기느라 늘 분주하고 끼니는 대충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작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동생의 표정은 잔뜩 굳었습니다. 당화혈색소 7.1, 공복혈당 150 당장 약을 시작해야 하는 수치였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항변했습니다. 오빠, 나는 밥도 거의 안 먹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높게 나왔을까? 저는 동생의 식습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밥은 적게 먹었지만 손주들 주려고 사둔 떡빵, 과자 같은 밀가루 간식을 수시로 집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은 밥을 줄이면 혈당이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간식이 문제였던 거죠. 저는 동생에게 복잡한 식단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가지 간단한 습관만 제안했습니다. 첫째, 매 끼니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을 것. 시금치나 무 같은 흔한 채소면 충분합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는 청국장, 환을 꼭 챙겨 먹을 것. 동생은 반신반의했지만 저를 믿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5.8로 떨어졌고 늘 저릿하던 손발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빠, 진짜 고마워. 이제야 몸이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아. 동생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음식이나 고가의 영양제가 아니라 식사 순서와 간단한 습관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들과 동생을 통해 확인한 혈당을 안정시키고 췌장을 살리는 4가지 식재료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금치, 콩나물, 무, 청국장 모두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식재료들이야말로 수많은 환자들의 혈당을 정상 범위로 돌려놓은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재료들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식단 속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고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방법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생활과 겹친다면 이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혈당 관리의 비밀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살아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순서와 조화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고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가 혈당을 좌우합니다. 이 작은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는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밥부터 숟가락을 대는 습관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우리 식사 문화에서 흔히 하는 방식이지만 당뇨 관리에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먹는 순간 곧바로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췌장은 인슐린을 쏟아내느라 지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당은 더 쉽게 올라가고 약을 써도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것. 시금치, 무, 콩나물 같은 흔한 채소를 먼저 충분히 섭취하면 풍부한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 췌장이 놀라지 않고 밥과 반찬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에게 강조해온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확실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재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평범한 나물 반찬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당뇨 관리에서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철분, 칼슘 같은 영양소 외에도 항산화 성분과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박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당뇨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후 혈당이 늘 200을 넘나들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쓰는데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니 불안해서 진료실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저는 복잡한 식단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먼저 시금치를 넉넉히 드셔보세요. 나물 무침이든 된장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밥 숟가락 들기 전에 꼭 시금치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밥 먹는 건 똑같은데. 하지만 박 씨는 저를 믿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매 끼니 식탁에 시금치를 올렸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넉넉히 묻혀두고 밥상에 먼저 두었고 된장국에도 시금치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오신 날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밥을 많이 안 먹게 돼요. 시금치를 먼저 먹으니까 포만감이 와서 밥을 반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식후 혈당도 예전처럼 확 치솟지 않아요. 실제 검사 결과에서도 당화혈색소가 안정세를 보였고 공복 혈당도 이전보다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과정을 늦춰주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췌장에 부담을 덜어주어 장기적으로 기능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혈당 관리에 좋지만 양념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참기름, 설탕, 간장을 듬뿍 넣어 나물을 무치면 칼로리와 당분이 늘어나 버립니다. 반드시 간은 최소화하고 기름이나 설탕은 가능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조리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서 채소를 얼마나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밥과 국, 반찬은 떠올리시지만 채소의 양은 의외로 적습니다. 만약 오늘 점심에서 채소가 부족했다면 내일은 시금치를 꼭 밥상에 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처럼 시금치는 혈당 관리의 시작점이자 가장 손쉬운 실천법입니다. 거창한 영양제나 비싼 보조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금치 한 단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당장 시금치 나물을 만들어 식사 전에 먼저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혈당 그래프가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른 채소들도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혈당을 지켜줄 두 번째 재료는 의외로 아주 흔한 식품일 겁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콩나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본 너무나 흔한 식재료지만 당뇨 관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콩나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 이소플라본, 다른 하나는 염증을 줄여주는 사포닌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사포닌은 췌장을 보호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거기에 풍부한 섬유질까지 더해져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결국 콩나물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천연 조절제인 셈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 이명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여전히 식후 혈당이 180에서 200 사이를 오르내려 고민이 많았습니다. 식단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늘 밥과 국 중심의 식사였고 채소 섭취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딱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매 끼니 콩나물을 챙겨 드세요.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고 무쳐 드셔도 좋고 밥에 넣어 콩나물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빠짐없이 콩나물이 식탁에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명희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콩나물이 뭐 대단하다고 혈당이 잡히겠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콩나물국, 점심에는 콩나물 무침, 저녁에는 콩나물밥. 그렇게 식탁에 콩나물을 매일 올리셨습니다. 2달 뒤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이상 떨어지기 시작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포만감이 오래가니 군것질이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갑자기 피곤해지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콩나물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그냥 흔한 나물이 아니라 내 혈당을 지켜주는 약이네요.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콩나물을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으로 끓여 먹을 때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콩나물 비빔밥을 드실 때 고추장이나 참기름을 과하게 넣으면 문제가 됩니다.
고추장 속 당분과 참기름 속 칼로리가 함께 늘어나면서 혈당이 오히려 치솟을 수 있습니다. 콩나물 자체는 혈당에 이로운 식재료지만 양념을 많이 쓰면 그 장점이 반감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재료보다 조리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콩나물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콩나물을 최대한 단순하게, 담백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콩나물이 단순히 혈당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돌보면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아집니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콩나물이 올라와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내일은 꼭 콩나물국 한 그릇이라도 식탁에 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흔하고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흔한 식재료가 수많은 환자들의 혈당을 지켜왔습니다. 매일의 밥상에 콩나물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시는 것, 그것이 약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당뇨 관리법입니다. 이제 또 다른 평범한 식재료,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재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의외로 가볍게 지나치는 뿌리채소, 바로 무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세 번째 식재료는 바로 무입니다. 흔한 뿌리채소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기적 같은 효능을 가져오는 식품입니다. 소화 기능을 돕고 포만감을 주며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데 무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에는 특별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위 점막을 보호하는 뮤신, 그리고 탄수화물 분해를 돕는 아밀라아제 같은 소화 효소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식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데 무는 이런 증상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밥을 덜 먹게 만들어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80세 최영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식후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혈당도 늘 200 가까이 치솟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약을 복용했지만 속 불편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 씨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 끼니에 물을 곁들이세요. 무생채를 만들어도 좋고 동치미로 드셔도 좋습니다. 포만감이 생겨 밥 양을 줄이면서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춰줄 겁니다. 최 씨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식사 전 무생채를 먼저 먹고 저녁에는 동치미를 곁들였습니다. 2달 후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밥을 밥만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그리고 식후에 더부룩한 게 없어졌어요. 혈당도 예전처럼 확 치솟지 않네요. 검사 결과 실제로 당화혈색소가 1.2 떨어졌고 속쓰림 증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혈당 안정에 효과적인 조절자 역할을 해준 겁니다. 무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 자체는 혈당 관리에 좋지만 절임류 형태로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깍두기나 단무지처럼 오래 절인 무는 염분과 당분이 많이 들어가 오히려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는 가능한 한 생으로 얇게 썰어 무침으로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하게 먹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무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복감인데 물을 곁들이면 이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배가 쉽게 차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을 덜 먹게 되고 혈당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환자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당은 밥상에서 시작해 밥상에서 끝납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매 끼니 무 한 조각만 추가해도 혈당 곡선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밥상에 무가 올라왔었습니까? 혹시 없었다면 내일 저녁 식사에는 무생채나 동치미를 꼭 곁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 차이가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무는 흔하고 값싼 채소지만 당뇨 관리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시금치와 콩나물에 이어 무까지. 이 세 가지 채소가 모이면 혈당 관리의 기초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열쇠는 발효식품, 바로 청국장입니다. 이 식재료는 단순히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 장 건강까지 함께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는 바로 청국장입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이 음식은 예부터 우리 밥상에 올라왔던 전통 발효식품이지만 당뇨 관리에서만큼은 그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청국장은 단순히 혈당을 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동시에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국장의 핵심은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유익균과 단백질 분해물입니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콩 속의 단백질이 잘게 쪼개져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쉽게 바뀝니다. 이때 생기는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풍부한 유익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당 흡수를 늦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결국 청국장은 혈당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2세 정옥분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50을 오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공복 혈당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변비까지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 씨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국장 환을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환 형태로 드시면 유익균이 그대로 살아있어 장까지 도달합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매일 아침 공복에 청국장 환을 섭취했습니다. 한 달 뒤 정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내려갔고 수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빛도 한결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가뿐하고 힘이 납니다. 정 씨의 환한 웃음은 청국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청국장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청국장 찌개로 드셔도 좋지만 찌개를 오래 끓이면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짧게 끓이거나 아예 환이나 생청국장 형태로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판 청국장 제품 중 일부는 염분이 높은 경우가 있으니 구입할 때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당은 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당 흡수가 빨라져 혈당이 쉽게 치솟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청국장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정옥분 씨처럼 아침마다 불안했던 분이 이제는 자신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혈당 관리의 진짜 보상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에는 청국장이 얼마나 자주 오릅니까? 혹시 냄새가 강해서 꺼리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혈당과 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전통 발효식품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환 형태로 간단히 섭취할 수도 있고 나물이나 국에 살짝 곁들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금치, 콩나물, 무, 그리고 청국장. 이 네 가지 평범한 재료가 모이면 혈당 관리의 기초가 완성됩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다이어트 식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네 가지가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구나. 작은 습관 하나, 평범한 식재료 하나가 내 몸을 살릴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이 제가 40년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네 가지 식재료를 어떻게 내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곁들여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도 당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네 가지 열쇠, 시금치 콩나물 무청국장은 단순히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식탁에 매일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실천의 부족이 아니라 지속의 실패입니다. 하루 이틀은 잘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특별한 날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오래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하루 혈당 곡선을 결정짓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는 청국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 형태로 공복에 한 숟가락 혹은 생청국장을 국이나 나물에 살짝 곁들이면 아침 혈당이 한결 안정됩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 혈당도 들쭉날쭉하지 않고 차분히 이어집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채소를 함께 곁들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된장국을 끓일 때 콩나물을 조금 넣어 같이 끓이고 그 국을 식사 전에 먼저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추고 청국장이 장까지 내려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아 혈당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때는 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무생채나 동치미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자연스럽게 밥과 반찬 양이 줄어듭니다. 밥을 절반만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의 소화 효소가 소화 부담을 덜어주니 식후에 졸리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점심에 시금치나 콩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끼니입니다. 활동량은 줄고 먹는 양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이상 섞어 먹기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메뉴에 콩나물밥을 하고 밥 양은 줄이되 콩나물 양은 2배로 늘립니다. 여기에 시금치 나물과 무생채를 곁들이고
국물은 청국장찌개로 대신합니다. 단 오래 끓이지 않고 유익균이 살아있도록 간단히 끓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4가지 재료가 한 상에 모두 올라와 하루 식단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주, 4주, 8주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내려가고 공복 혈당이 안정되며 손발 저림이나 피곤함 같은 증상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3개월 만에 약을 줄인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히 지켰느냐입니다. 식재료 활용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나 무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콩류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곁들인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조리법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당지수가 달라집니다. 튀기거나 볶으면 기름이 들어가 칼로리가 늘어나고 당 흡수도 빨라집니다. 가능하면 삶거나 데쳐서 단순하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금치 무침도 참기름과 간장을 과하게 넣는 대신 소금과 깨소금 정도로 간단히 무치면 충분합니다. 셋째, 공복 관리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으면 하루 전체 혈당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청국장을 아침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감을 줄이고 혈당을 완만하게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무와 콩나물 같은 채소를 곁들여 포만감을 유지하면 중간에 빵과 자떡 같은 고당지수 간식을 찾을 일도 줄어듭니다. 넷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두유만 마셔도 속이 불편하고 어떤 분은 토마토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좋은 음식은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음식입니다. 이 4가지 습관과 4가지 식재료를 함께 실천하면 혈당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 추가하는 것, 내일 아침 공복에 청국장 환을 한 숟가락 먹는 것, 점심에 무생채를 밥보다 먼저 먹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삶의 질을 되찾아 줍니다. 시금치, 콩나물, 무, 청국장 이 4가지를 실천하는 분들은 대부분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표정도 환해졌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나는 매일 약만 먹으면 된다며 습관을 바꾸지 않는 분들은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아 결국 더 강한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재료와 생활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고 구하기 어렵지 않으며 맛도 우리 입맛에 익숙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저녁 밥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으로는 이 원칙들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바로 혈당을 지키는 진짜 비밀이니까요. 당뇨 관리에서 가장 큰 관문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거나 며칠 하다가 금세 포기해 버립니다. 혈당 조절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습관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 네 가지 식재료와 생활 습관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먹을 때 크게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무조건 하루 만보 걷기, 세 끼 다 채소 먹기, 청국장 매일 먹기.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도 힘들고 생활도 갑갑해져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 분들이 훨씬 오래 이어갔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 자신감을 주고 다음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혈당 수치를 매번 적어두고 오늘 식사에 시금치 콩나물 무청국장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표시해 보세요. 간단한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로도 충분합니다. 시각적으로 변화를 확인하면 내가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식사 일지를 쓰면서 당화혈색소가 1.5나 떨어졌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꾸준함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 떡, 과자, 빵 같은 고당 지수 간식이 늘 놓여 있다면 아무리 다짐을 해도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시금치, 무, 콩나물을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두면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에 건강한 식재료를 두고 고당분 간식은 아예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의지가 약해도 습관은 지켜집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 식단을 관리하면 외롭고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아내와 함께 시금치 무침을 나누어 먹고 남편과 함께 저녁에 동치미를 곁들이며 손주와 함께 콩나물국을 먹는다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운 습관은 오래갑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가장 성공적인 분들은 가족 식탁 전체를 바꾼 분들이었습니다. 당뇨 환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쯤 놓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 하루 이틀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시금치를 하루 빠뜨렸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끼니부터 다시 챙기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식단 관리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결국 오래 갑니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고 버티는 방식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도 무생채를 곁들일 때도 억지로가 아니라 새로운 조리법을 시도하며 즐기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에 깨소금을 살짝 뿌려 향을 살리거나 물을 얇게 썰어 샐러드처럼 만들어 먹으면 색다른 맛이 납니다. 콩나물은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어 칼칼하게 무치면 입맛을 돋울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환으로 간단히 먹을 수도 있고 짧게 끓여 된장국처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다양하게 즐기면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꾸준함을 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귀찮음입니다. 퇴근하고 지친 상태에서 무생채를 무치고 청국장을 준비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시금치는 삶아 두었다가 냉장 보관하면 며칠 동안 두고 먹을 수 있고 콩나물도 한번 삶아두면 다양한 반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는 얇게 썰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언제든 무침으로 만들 수 있고, 청국장은 환으로 준비해두면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귀찮음의 벽은 훨씬 낮아집니다. 결국 당뇨 관리에서 꾸준함은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작은 장치를 통해 유지됩니다. 작은 목표부터 기록과 환경, 가족과의 나눔, 실패를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즐거움을 찾는 방법. 이 5가지 원칙이 합쳐지면 습관은 오래 갑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진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금치 한 젓가락을 더 드시고 내일 아침 청국장 환을 챙기며 모레 점심 무생채를 밥보다 먼저 드신다면 3개월 후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가지 식재료와 꾸준함의 원칙을 실천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성공 사례와 함께 종합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실 겁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성패는 꾸준한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시금치, 콩나물, 무, 청국장. 이 4가지 평범한 식재료를 꾸준히 밥상에 올리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분들은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반대로 약만 믿고 습관을 바꾸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혈당이 더 악화되고 결국 강한 약이나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박순자 씨는 시금치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인 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이상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이명희 씨는 콩나물을 매일 챙겨 먹으면서 당화 혈색소가 안정되고 갑자기 피곤해지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전북 전주의 최영수 씨는 무생채와 동치미 덕분에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혈당 곡선이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정옥분 씨는 청국장 환을 아침마다 챙기면서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내려가고 수년간 고생하던 변비까지 해결되었습니다. 이 4분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고 거창한 다이어트도 필요 없었다. 그저 매일 밥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다. 당뇨 관리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던 평범한 재료와 작은 습관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밥부터 드셨나요? 아니면 채소를 먼저 드셨나요? 혹시 간식으로 빵이나 떡을 드셨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 관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지도록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시금치 한 젓가락, 무생채 한 숟가락, 청국장 환 한 알, 콩나물국 한 그릇.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췌장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친구 같은 병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습관으로 다스리면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지키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되찾았습니다. 손발 저림이 사라져 다시 산책을 즐기고 맑아진 눈으로 손주의 얼굴을 선명히 보고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져 웃으며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뇨 관리의 진짜 보상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당뇨 관리란 거창하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곁들이고 밥은 조금 줄이며 청국장 환을 아침에 챙기고 무생채를 먼저 먹는 것. 이 네 가지 실천이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고 내일은 더 건강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과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올바른 습관이 곧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이 건강을 만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